한국중부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소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중부발전 가족 한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령발전본부 설비인프라부의 심진규 주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발음 연습했어요. 신보령발전본부. 어렵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정책 변화에 민감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면 될지 생각하게 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시작됐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자, 20세기에는 누가 석유를 확보하느냐 이거였다면 앞으로는 수소 사회를 누가 구현하느냐 그게 이 주도권을 잡는 키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주임님은 이 수소 산업 시장의 규모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 같으세요? 참고로 2023년에 전체 시장 규모를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0조 원 정도 됐다. 30년 뒤 한 2050년 즈음에는 세계 수소 산업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크게 잡아 1000조? 1000조? 조금만 더 쓰세요. 2000조? 조금만이니까 정말 좀 더. 좀 더요? 네. 3000조? 네, 맞습니다. 2050년은 무려 30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따져보면 6.4%씩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는 건데, 자, 이 정도의 성장 산업이라면 그냥 돈을 묻어놔도 시간이 가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한국중부발전 가족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수소차와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 기술 수준이 높고요. 또 수소 생산하고 저장,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점점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4년에는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된 해였는데, 자, 세계 수소차 점유율 1위 어딘지 아세요? 수소차. 수소차. 우리 도로에서도 좀 생소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봤던 수소차는 넥소. 넥소. 현대자동차의 넥소. 네, 현대자동차의 넥소를 봤죠. 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세계 수소차 점유율 1위입니다. 전 세계 판매량이나 시장 점유율에서 절반이 넘는 게 현대자동차의 넥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기해요. 이 정부도 발맞춰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나섰는데, 청정수소로 만든 전기, 이런 수소로 만든 전기를 생산해내도 누군가 사주고 누군가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일정량 이상 구매하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제도도 세계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이 청정수소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같은 곳에서 구매해가지고 시장에다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선도적인 수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뿌듯하지 않나요? 네, 한국중부발전 역시 수소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충남 보령은 수소에너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네, 신보령발전본부에서 오신 주임님께서 직접 시원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수가 두 가지나요? 있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보령에 설치되는 시설인데요. 네. 불로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보령에 국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국내 최초로 얼마나 최초면은 찔끔 만들고 최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부발전이 SK이노베이션 ENS와 함께 보령에 세우는 보령수소 생산 플랜트는 연간 불로수소 목표 생산량이 12.5만 톤입니다. 12.5만 톤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 네, 아니에요? 무려 세계 최대의 규모이고요. 이야. 26년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착공될 예정이다. 네, 불로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까지 겸비한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와, 좋아요.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 기지입니다. 수전의 기반이면 이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디에? 여기는 신보령 발전본부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얼마나 수소를 그럼 만들어내요? 그거는 어려운 기술 아닌가요? 하루에 1톤의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네. 신보령 발전본부 내에 설치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설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기존 발전 본부 내에 신재생 설비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내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면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단 기존 발전 설비하고 뭔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만들 것이다. 보령이 진짜 핫해지겠네요. 네, 화석연료에서 수소연료로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가는 역할, 그 중심에 역시 한국중부발전이 앞장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혹시 직접 주식 투자하세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듣고 덜컥하지는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소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 저장, 운송, 그리고 관련 기술 이런 곳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회사들은 뭐 수소의 생산이라든가 연료 전지, 그리고 수소차 같은 인프라 개발에 좀 중점을 두고 있죠. 자, 대표적인 글로벌 수소 관련주가 있습니다. 혹시 플러그 파워,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그리고 블룸 에너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시겠죠. 네, 미국의 수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플러그 파워인데요.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앞서 우리 보령에도 이런 밸류체인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이 밸류체인을 이미 구축한 기업이에요. 특히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무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여기에 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보기에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여기도 수소 연료전지에서 15%에서 2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어 프로덕츠라는 기업은 세계 1위의 수소 생산 기업입니다. 이 세계 최대의 규모의 그린 수소 암모니아 이 시설을 네옴시티 아시죠? 저 사우디에 있는 여기에 이제 지을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세계 1위의 탄소 포집 시설도 같이 짓고 있으니까 주목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해외 기업이에요. 다 생소하기는 할 텐데 미국 투자, 아예 투자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안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조금 가깝게 우리나라도 뭐 수소 선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서 1위의 누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상위권에 있다. 뭐 비슷한 기업으로는 범한 퓨얼셀이나 뭐 S퓨얼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가를 보면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변화라든가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현대자동차, 수소차 관련주로 주목받는 기업이죠. 넥소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뭐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액화수소 생산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혹은 수소 저장 탱크라든가 아니면 수소 모빌리티 부품을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기업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기억 못 하시죠? 네. 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소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고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 바구니에 투자하는 게 ETF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수소 관련 ETF도 있고 국내에 수소 산업 관련 ETF도 있으니까 각각의 장단점이라든가 가격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분산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수소 산업이라는 게 아직 초기 단계예요. 전기차는 많이 보이지만 수소차는 거의 도로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에너지 주가 변동성은 매우 큰 편입니다. 자, 기술 개발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상승도 있을 수 있지만 큰 폭의 하락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항상 투자는 개인의 자신의 판단으로 영원한 악재도 없고 영원한 호재도 없다는 사실 투자 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임님 저와 2회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특히 주식에 되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MC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불로수소와 관련된 ETF 모여져 있는 걸 사면은 제 투자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뭔가 팔랑귀 같은 느낌이네요. 항상 투자는 신중하기입니다. 아무래도 관련 산업에 계시니까 공부를 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것 같은데 반드시 공부를 하셔서 투자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임님의 좋은 투자 성과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보령발전본부의 심진규 주임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에그머니 다음 시간에 만나요.